첫 번째 밤, 마루 아래에 부름 제주도의 바닷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오래된 기와지붕과 나무 마루가 엉켜있는 작은 마을. 그 끝자락에 혼자 남은 조은자는 그날도 변함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대지는 어스름했고 낡은 시계가 밤 10시를 알렸다.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마루 위를 조용히 지나쳤다. 은자는 완만하게 고개를 돌려 창밖 파도를 바라본다. 바람이 창살을 스치고 멀리 어부들의 배가 미미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한때 남편과 함께했던 이 집, 지금은 차가운 바람과 은자의 마른 기침소리만이 이 마을의 밤을 깨어나게 할 뿐이다. 됐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는구나. 은자는 스스로에게 안도하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그 순간 마루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쭉, 쓱, 쓱.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나무를 밀고 다니는 듯한 무거운 늪지의 울림. 고양이야? 아이고, 그런 소리 내지 좀 마라. 작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손에 든 손전등을 움켜잡는다.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잠들었겠지만 그 소리는 단순히 동물의 장난이 아니었다. 며칠 전부터 계속 틀림없이 무언가가 이 집 아래를 돌아다니는 듯했다. 설마 또 쥐인가? 손전등 불빛을 켜자 작은 방 안의 그림자들이 길게 흔들렸다. 은자는 조심스레 이불에서 일어나 바닥에 놓인 쪽빛 가디건을 잡아 걸쳤다. 한 걸음, 두 걸음, 뻐근한 무릎을 부여잡으며 마루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다시 한번 쿵 하고 울리는 소리. 이번엔 더 가까웠다. 이놈들, 내 집을 무슨 놀이터로 아는 거야? 은자는 바짝 긴장해 무늬 손잡이를 살짝 잡았다. 삐걱, 약간 열린 틈새로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고 손전등을 쥔 손이 떨렸다. 밖은 조용했다. 멀리서 파도 소리만이 은자의 귀를 때렸다. 하지만 분명 방금 전 마루 밑에서는 살아있는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조심스럽게 마루에 발을 올렸다. 푹신한 나무 바닥이 은자의 무게에 깔짝 울었다. 옛날 남편이 직접 손질했던 마루라 아직 견고했지만 세월 앞엔 그 역시 삐걱였다. 이놈의 고양이들 때문이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생각했으나 마음을 뒤덮는 불길함은 가시질 않았다. 그 순간 아래에서 길게 끄는 듯한 소리와 미세한 씩씩거림이 들렸다. 은자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개소리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뭐지? 도대체? 그동안 살아오며 쌓여온 담대함도 이 순간엔 흔들렸다. 차라리 사람이 나타나 싸우는 것이 더 쉬울 듯 알 수 없는 낯선 존재의 움직임이 더 무서웠다. 마루 끝자락에 털이 쭈뼛선 채 손전등 빛을 아래로 겨눈다. 작은 구멍 사이로 먼지와 검은 그늘, 그리고 흐릿하게 무언가 번쩍이는 듯한 작은 반사광.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오랫동안 이 집 마루 아래를 청소한 적 없다. 그러니까 그곳엔 무엇이든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용기를 내어 은자는 손전등을 살짝 더 기울였다. 제발 아무것도, 제발. 그런데 그 그림자가 갑자기 꿈틀거렸다. 길게, 천천히. 방금 전 손전등 불빛이 닿은 그곳. 무엇인가 검고 거대한 것이 또아리를 틀며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소리를 내지 못했다. 숨이 막혔다. 은자의 눈은 바닥에 얼어붙었다. 무겁고 축축한 것에서 번쩍이는 미묘한 광택이 비쳤다. 그때 거대한 회색 몸통이 마루 틈을 타 천천히 옆으로 기어갔다. 은자는 발을 떼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떨렸다. 마치 성장한 누에고치가 꿈틀거리는 듯 그 덩치는 상상도 못할 만큼 컸다. 이런 뱀은 제주도에 없는데. 은자의 뇌리에 불현듯 오래된 전설들이 스쳐갔다. 어릴 적 그는 할머니에게 들은 읍내의 괴담, 바닷가에 떠밀려온 검은 해룡, 한밤중에 소를 삼키곤 사라진다는 그 무서운 이야기. 꿈이겠지. 아니야, 현실이야. 은자의 입에서 떨리는 한숨이 흘러나왔다. 갑자기
그 생명체가 고개를 들어 붉은 눈을 번쩍였다. 빙, 마치 인간을 바라보듯 아주 잠깐 두 눈이 마주쳤다. 저건 절대 평범한 동물이 아니야.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자 그 거대한 뱀은 마치 도전이라도 하는 듯 또아리를 한 번 더 조인다. 은자의 몸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손은 점점 무감각해져 갔다. 이렇게 죽는 건가? 속으로 중걸거리며 지난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남편과의 추억, 어린 시절의 향기, 평범한 제주의 봄날들, 그리고 오늘 밤 압도적으로 몰려드는 죽음의 기운. 저 생물이 왜 내 집에, 왜 지금 이 순간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했다.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이 밤에 이 집에서 무서운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 설마 아니겠지. 은자는 예기치 않게 눈물이 핑 돌았다. 가족에게 받은 서운함, 며느리에 대한 불신, 세상에 대한 분노, 모든 것이 이 밤, 이 한순간에 폭발할 듯이 솟구쳤다. 가슴이 답답했다. 손전등을 헛디뎌 바닥에 떨궜다. 두통이 몰려왔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이럴 때 옆에 남편이 있었다면, 그저 위로 한마디라도 들었더라면 지금 같은 공포는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남편은 이 세상에 없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피하고, 며느리는 오는 날마다 집을 팔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나는 혼자다. 이제 진짜로. 그때 마루 아래에서 다시 더 가까이, 더 크게 소리가 울렸다. 쾅! 은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혹시 밖으로 도망가야 하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바로 그때 밖에서 희미하게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고마워, 고양이야. 하지만 넌 저 괴물 상대 못해. 나조차도 무섭구나. 은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땅바닥에 떨어진 손전등을 다시 집어들고 가느다란 손으로 마루를 더듬었다. 틈 사이에 손끝을 집어넣어 더 잘 들여다보려 했다. 제발 아무 일 없어라. 하지만 다음 순간 손끝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쳤다.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아! 은자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손가락에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고 그 즉시 피가 맺혔다. 공포와 아픔에 온몸이 마비된 듯 얼어붙었다.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고 고양이들마저 어디로 사라졌는지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괴물을 내 집에. 은자의 속에서는 울분이 터졌다. 이제야 뭔가 단순한 동물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악이, 누군가의 개입, 가족을 향한 증오 같은 더 큰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죽어도 이 집은 못 빼앗긴다. 아무도. 은자는 이를 악물고 어두운 마루를 째려보았다. 내일 아침이 오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그렇게 은자의 사투의 첫 밤은 어둠과 피, 원한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끝나지 않았던 채 계속되고 있었다. 대륙에서 온 상속자 이른 아침, 제주 바다가 펼쳐진 창밖엔 안개가 10개 깔려 있었다. 조은자는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손끝에 따끔거림은 여전했고 마루 아래의 그 끈적하고 차가운 감각이 아직도 손에 남아 있었다. 은자는 부엌 깊은 곳에서 마늘 한 줄을 꺼내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든 못 본 척, 못 들은 척 견뎌야 한다. 자신에게 그렇게 다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길한 예감이 거치질 않았다. 문득 밖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은자는 본능적으로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은색 승용차가 집 앞 골목에 멈춰섰고 서울식 옷차림의 여자가 정장을 입고 고급 가방을 소중히 껴안은 채 내렸다. 아이고, 또 왔네. 이 골치 아픈 여편네가. 은자는 한숨을 내쉬며 현관으로 나갔다.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는 금발에 가깝게 염색한 40대 여자. 손에 쥔 핸드백은 새것, 표정은 싸늘했다.
조성희, 서울에서 오직 돈을 위해 움직인다는 소문이 자자한 며느리.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성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은자는 무표정하게 맞받았다. 잘 지낸 것 같아 보여? 오랜만이네. 명절도 안 내려오더니 무슨 바람이 분 거니? 성희는 저벅저벅 마당으로 들어서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울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이젠 현우도 일 많고 애도 크니까 시골 내려올 일 없대요. 그래서 직접 와야겠다 싶어서요. 이젠 결정하셔야 할 때예요, 어머님. 은자의 눈썹이 움찔했다. 결정이라니? 뭘 또 팔아치우려고? 성희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제가 알아보니 이 바닷가 땅값이 요즘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어머님, 나중에 몸 불편해지면 서울 올라가 사시고 이 집은 현우 앞으로 팔아 넘기시면 돼요. 응어리진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먹고 마당에 있던 고양이까지 기척을 감췄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집이 누구 피와 땀으로 지켜진 것인지 알아? 은자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성희도 지지 않았다. 저도 이 집에서 남편이랑 아들 키우려고 마음고생한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낡은 한옥 붙잡고 살 거예요? 정리하세요, 내 어머님. 해산물 팔아봐야 얼마나 남는다고. 그 입 닥쳐라. 은자의 눈이 불을 뿜었다. 성희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다시 공격적으로 나갔다. 서울 집값, 애 교육비, 아시죠? 요즘 어린이 학원비가 얼마인지. 준호한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서 그래요. 헌데 내 미래만 챙기겠다는 거 아니냐. 은자의 말에 성희는 한참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도 더 이상 혼자 사시기 힘들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여생 편하게 보내셔야죠. 그 말에 은자는 심장이 철렁했다. 남편의 이름이 언급됐을 때 한켠에 묻어두었던 상실감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다. 여기서 끝까지 버티다 죽는 게 내 소원이야. 네 계획대로 안 돼. 은자는 고집스럽게 등 돌렸다. 성희는 다시 한 뼘 다가서며 쏘아붙였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현우도 어머님처럼 시골에서 늙어 죽으라는 거예요? 은자는 그 말을 듣고 한 차례 몸을 떠는 듯했다. 그녀는 성희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내가 죽어도 이 집 내 손으로 넘기진 않을 거다. 현우 입으로 직접 듣기 전엔 절대로. 성희는 눈앞의 장벽에 두드려 맞은 듯 입술을 깨물며 핸드백을 꽉 쥐었다. 그때 마당 한켠에서 순식간에 삐걱하는 소리가 났다. 두 사람 모두 흠칫 놀랐다. 고양이 한 마리가 성희의 다리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자 성희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쳤다. 아이, 이 고양이들 도대체 더럽게. 은자는 이 틈을 타서 자리를 피하려 했다. 어디 가시게요, 어머님? 성희가 뒤에서 얼른 붙잡았다. 은자는 팔을 뿌리치며 대답했다.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 네가 뭘 하고 참견이냐. 넌 그냥 네 짐 정리하고 당장 서울로 돌아가라. 성희는 짐짓 모른 척하며 입꼬리를 올렸다. 현우도 곧 내려올 거예요. 이번엔 꼭 팔기로 하자고 했어요. 내 남편이자 내 아들 일 내가 더 잘 알아. 넘겨짚지 마라. 격한 숨소리만 남은 중에 성희가 한마디 더 내뱉었다. 제 말 안 들어서 후회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기회 다시 안 와요니, 어머님. 은자는 성희와의 대화 끝 마치 혈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두 눈에 핏발이 섰고 입술이 새빨갛게 굳어졌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은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부르르 떨렸다. 저 인간 왜 이리 악착같이 집을 넘기려는 거지? 무슨 속셈이 있는 건 분명하다. 손끝에 남아있는 통증, 어젯밤의 피, 그리고 방금 전 성희의 독한 말들. 그 모든 것이 뒤섞이면 마음속 의심과 증오가 부풀어 올랐다. 잠시 후 작은 방에서 성희의 전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여전히 고집부리십니다. 네, 서류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얼른 처리만 하면 됩니다. 네.
내일쯤엔 될 것 같습니다. 은자는 한 걸음 한 걸음 구석에 기대어 아이처럼 소리를 죽이고 들었다. 누구랑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땅, 집,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닐 텐데. 은자가 스스로 다짐했다. 내가 죽더라도 절대 이 집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 뱀, 혹시 창밖에서는 바닷바람의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다. 성희가 아직도 휴대폰 너머로 누군가와 주고받는 차가운 거래와도 같은 말들이 밤 공기를 파고들었다. 예, 네, 현우는 아직 제가 설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만 넘기면 우린 다 잘 살 수 있잖아요. 은자는 점점 식어가는 심장과 함께 새로운 불안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집에서 자신이 겪은 공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집착, 그리고 오래된 악의가 얽혀 있다는 강한 직감을 품게 되었다. 저 여자는 절대 돌아서지 않겠지. 결국 한판 겨뤄야 할지도 몰라. 그렇게 제주도 바닷가의 오래된 한옥에는 두 여자의 소용돌이치는 분노와 절박함, 그리고 숨겨진 공포가 다시 한번 굽이치고 있었다. 돌 위에 피, 침대 밑에 독 이튿날, 제주 바람은 축축하게 집안을 파고들었다. 조은자는 새벽녘 뺨에 스미는 한기를 느끼며 마당으로 나왔다. 고양이 한 마리가 돌담을 넘어오다가 멈춰서 은자를 바라봤다. 어젯밤 침대 밑에서 느꼈던 소름 끼치는 존재감이 간밤 꿈에도 반복되었다. 손가락의 상처가 아직도 지긋지긋했다. 은자는 바닥을 살피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자주 밟던 바위 위, 평소엔 볼 수 없던 진득한 피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핏자국은 바닥을 따라 작은 구멍, 그리고 마당 끝까지 물결처럼 번져 있었다. 이게 뭐야? 피의 냄새는 바닷바람 속에서도 묵직하게 퍼졌다. 은자는 조심스럽게 핏자국을 따라가 보았다. 마당 구석 다 쓸고 난 돌멩이 밑에서 검은 비늘 한 토막이 반짝거렸다. 은자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고양이가 싸운 건가? 아니야. 이런 피가 나려면 웬만한 짐승은 아닌데. 그때 성희가 집안에서 나와 잔뜩 인상을 쓴 채 소리쳤다. 어머님, 아침부터 또 뭐 찾으세요? 은자는 얼른 감정을 감추며 대답했다. 뭔가 마당에 죽은 동물이 있나 봐. 피가 저렇게 많이. 성희가 다가와 냄새를 맡고는 코를 찡그렸다. 여기가 무슨 정글도 아니고 그냥 고양이들이 싸웠겠죠. 시골이라 이런 일 흔한 거 아닌가요? 은자가 얼굴을 돌려 말없이 비늘 조각을 주머니에 감췄다. 성희는 괜히 더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진짜 엄마도 이제 건강 생각하고 신경 좀 덜 쓰세요. 밤마다 헛것 들은 거예요. 지친 얼굴로 뭘 또 그렇게. 순간 은자의 분노가 폭발했다. 내가 헛것을 봤다고? 내 집 마당에 피가 흥건하고 이상한 놈들이 쏘다니는데 내가 미쳤단 소리를 하는 거냐? 성희는 쏘아붙였다. 성가시게 굴지 마세요. 저번에 온 부동산도 집 안냄새 난다고 싫다 그러던데 이런 거 계속 겪고도 집에 붙잡혀 살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네가 이 집을 진짜로 아낀 적은 한순간도 없지. 넌 그냥 남편 이름으로 집 팔아서 서울 가려고만 하잖아. 성희는 뻣뻣하게 선 채 귀를 막았다. 그래요. 전 이 집이 싫어요. 냄새나고 좁고 밤마다 쥐 돌고 벌레 들끓고. 제가 싫어할 만한 이유가 한두 개예요?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집은 그저 돈이 아니야. 추억이야. 사랑이고 고생이고. 네 남편이 여기서 태어났어. 추억이 밥 먹여줘요? 아니, 서울에서 계속 살려면 현실 좀 보고 사세요. 엄마가 이러니까 맨날 현우도 스트레스 받고. 두 사람의 언성은 점점 격해졌다. 그때 마당 한 구석,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어느새 급히 뛰어나오더니 돌 위에 뭔가를 두고 날아가듯 달아났다. 은자는 직감적으로 그곳으로 다가가 손전등을 켰다. 비친 곳에는 선명한 이상한 무늬가 그려진 비늘 더미와 낯선 이빨 조각이 놓여 있었다. 이건 보통 뱀무늬가 아니야. 제주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가슴 어딘가에서 공포가 치밀었다. 한편에선 불신이, 한편에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의혹이 깊어져만 갔다. 성희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은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성희야, 혹시 며칠 전에 누가 집 주위를 빙빙 돌거나 이상한 물건 갖다 둔 적 있어? 성희는 놀란 듯 고개를 갸웃했다. 저한테 또 뭐 뒤집어 씌우실 거예요? 아니라고요? 황당하네. 네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 예, 전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하루 빨리 서울 가서 살고 싶을 뿐이에요. 이런 시골 냄새. 죽도록 지긋지긋해. 성희는 손을 휙 저으며 방문을 세게 닫았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에 온 집안이 깨지는 듯했다. 은자는 비늘 조각을 손에 꼭 쥐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은자는 잠 한숨 못 이루고 뒤척였다. 침대 밑에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길고 축축한 것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새벽 3시 은자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손전등을 들고 바닥 아래를 살폈다. 그곳 어두컴컴한 나무 밑으로 뱀의 흐릿한 몸통이 꿈틀거렸다. 피 한 방울이 나무마루 틈을 따라 바닥에 떨어졌다. 은자는 덜컥 무릎을 꿇었다. 이제야 알겠다. 이 집에는 누군가가 진짜 독을, 죽음의 그림자를 심고 갔다. 꺼진 방문 건너 며느리가 낮게 짜증내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놈의 집, 이젠 무서워서 못 있겠다. 마누라 잘 꼬드겨두고 그냥 팔아치워야지. 언제까지 이런 노파랑 붙어 있어야 해? 은자는 피눈물이 핑 돌았다. 그냥 호기심이나 탐욕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 집엔 무언가 더러운 음모와 죽음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집안 가장 곁의 사람, 가장 차가운 마음이 가져온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바닷바람과 협박의 말 제주도의 바닷바람은 그날따라 더욱 거칠었다. 새벽이면 파도가 절벽을 때리고 집 지붕을 타고 넘는 바람 소리는 거친 울음소리처럼 들려왔다. 조은자는 손에 묻어있는 상처를 조심스레 감싸준 채 마당 한복판에 서 있었다. 고양이들은 밤새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평소엔 새벽마다 고양이들이 텃밭을 뛰놀았지만 오늘은 흔적도 없었다. 오직 파도가 때리는 소리와 그 사이로 섞여 들어오는 쥐죽은 듯한 고요가 마을을 감쌌다. 은자는 담벼락에 기대어 멀리 바닷가를 바라봤다. 설핏 물결 위에 어둑한 그림자가 지나갔다. 소름이 돋았다. 그때였다. 뒷골목에서 걸려오는 수군거림이 들렸다. 조은자 댁에서 또 이상한 피가 났다면서? 요즘 그 집 근처에서만 고양이랑 닭이 계속 죽는다 카더라. 지난번엔 새파란 독종뱀을 누가 봤다고 하지 않았나? 대체 어느 집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지. 옛날에 거기 원래부터 무슨 사연이 있었던 집이라는 말도 있잖아. 은자는 귀를 세우고 그 말을 듣고 있었다. 파도와 바람, 그리고 수군거림이 서로 머리를 부딪히듯 불편하게 이어졌다. 그 순간 성희가 문을 쾅 열고 등장했다. 싸늘하다 못해 도끼까지 감도는 표정이었다. 어머님, 마을 사람들이 자꾸 뒷담화하는 거 들으셨어요? 은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성희는 그르렁거리듯 말했다. 이 집 때문에 이상한 소문만 더 드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더 살다간 저까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제발 좀 결정 내리시죠. 은자가 이를 꽉 깨물고 응수했다. 너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운 거다. 너만 오면 무슨 일인지 동물도 이웃도 숨쉬는 공기도 다 달라지지 않느냐. 내 속셈을 누가 모를 줄 아니? 성희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성큼 다가왔다. 참 대단하세요. 마치 이 집이 뭐 금덩이라도 되는 줄 아네요? 어머님, 세상 좀 보세요. 이 집은 그저 낡은 목조 한옥이에요. 그냥 팔고 끝내라고요. 은자는 순간 성희의 눈빛에서 차가운 불길을 느꼈다. 두 사람이 마주보는 순간 마을 담벼락 너머로 어르신 한 명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조씨 집에서 또 피난 거 마주올까? 이장 할아버지였다. 그는 걱정 반 경계 반의 눈빛으로 은자를 바라봤다.
은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고양이들이 밤마다 자꾸 다치고 내 손에도 상처가 났수다. 마당에선 뱀비늘도 나왔고 아무래도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수다. 이장 할아버지는 인상을 쓰며 성희를 훑어봤다. 성희 씨, 아무래도 서울분이 와서 기운이 바뀐 건 아닌지. 요즘 동네 사람들이 도통 불안해서 마당 근처도 안 온다우다. 성희는 대뜸 발끈했다. 이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제가 귀신이라도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이장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우리 마을 사람들 이 집 주변 음기가 세다고 소문이 났수다. 게다가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다들 이상하다면서 우르르 떠든다우다. 그럼 어쩌겠으우과? 성희가 이를 갈 듯 대꾸했다. 그러면 집을 당장 부수기라도 하시래요? 할아버지는 그냥 이 집을 빨리 팔으라고 등 떠미는 거잖아요. 여기 가족 일인데 남이 상관할 문제 아니라고요? 장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고 성희는 다시 은자를 노려봤다. 봐요, 어머님. 마을도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내려놓으시죠. 은자는 저도 모르게 목이 쉬었지만 날 선 목소리로 응수했다. 내 마음만큼은 절대 안 돼. 난 죽어도 여기서 끝까지 버틸 거다. 성희는 그 말에 이성을 잃었다. 정말 병기시네요니, 어머님. 다 늙어서 이딴 집 붙잡고선 불길한 집이든 마을 음탕이든 상관 안 하시겠다니 결국 저보고 살인자라도 되란 소리예요? 은자는 왼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제발, 넌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 일뿐이야. 네가 내 아들과 진짜 가족이면 최소한 엄마 마음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성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어머님, 가족이라니요? 그 말을 하고 싶으세요? 가족이라면 이렇게 곱게 늙어가게 해줬어야죠. 늘 가난, 빚, 책임, 결국 다 우리 몫이었잖아요. 은자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너 감히 그딴 소리를 내 앞에서 할 자격이 있니? 마을 담장 너머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들여다볼 뿐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바닷바람이 한층 더 세차게 불었다. 순간 어둠 속에서 바위 그림자 사이로 검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다. 파도가 덮치듯 갑자기 덜컥 두 여자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은자는 무릎을 꿇고 바위 밑 어둠에 손전등을 비췄다. 거기에는 피가 응고된 채 몸뚱이의 일부가 잘린 뱀이 부들거리고 있었다. 성희는 그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질렀다. 어머, 저게 뭐예요? 도대체 이 집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은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젠 모르겠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원한인지 모두가 겁을 먹고 있어. 그날 저녁 마을은 곧장 불길한 소문으로 덮였다. 아이들은 밤이 무섭다고 울었고 어른들은 속삭이며 서로의 창문을 두드렸다. 은자는 창가에 앉아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등불을 바라보았다. 이 밤 바닷바람도 두려움도 다 견뎌야 한다. 절대 이 집에선 밀려나지 않는다. 밖에서 성희의 날 선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저 여기서 못 산다고요. 당장 정리 안 하면 정말 무슨 일이 생겨도 몰라요. 어머님, 이젠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쫓아낼 거예요. 은자는 등을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네가 내 인생을 쫓아낼 수는 없다. 아무도 못 쫓아낸다. 바람이 어둠을 헤치고 마당을 가로질렀고 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한없이 길게 드리워졌다. 붉은 눈의 밤, 낯선 존재와의 조우 밤바람이 창을 쿵쿵 두드렸다. 제주 앞바다는 어둠에 삼켜진 채 번개가 먼 바다를 휘갈겼다. 조은자는 고요한 방 한가운데에서 불안하게 손전등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비가 지붕 위를 쏟아부었고 바람은 집 전체를 흔들어대는 듯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촛불조차 이내 꺼지고 방 안엔 정적이 흘렀다. 이런 또 정전이네.
은자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허둥지둥 성냥을 찾았다. 마루 밑에서 기어오르는 습기와 식은땀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어디선가 끼익 하고 집이 뒤틀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은자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다. 방금 전 발밑 마루 아래서 무거운 무언가가 기어가는 소리, 그리고 날이 선 바람에 실려 섞여드는 휘파람 같은 이질적인 소리. 그 소리는 점점 은자를 향해 가까워졌다. 설마 또 뱀? 아니야. 이건 더 큼지막하고 더 불길해. 손전등 불빛을 마루 아래로 비추자 틈 사이로 쥐죽은 듯 꼼짝 않는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바로 그때 짐승의 헉헉거림과 함께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은자는 멈칫했다. 고양이? 아니면 허겁지겁 마루를 조심스럽게 들춰보는 순간 아주 낮은 곳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다. 하지만 분명히 붉게 번쩍이는 두 눈동자가 마루 틈바닥 너머에서 은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붉은 눈, 단순한 동물의 눈이 아니었다. 증오, 분노, 오랜 원망이 뒤섞인 생생한 적에 그것이 불빛을 비틀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 기괴한 쉭 소리가 방 안을 휘감았다. 은자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누구야?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이리 나와. 그러나 그 존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루 구멍 사이를 비집고 커다란 몸통이 서서히 기어 올라왔다. 날카로운 치아, 번쩍이는 검은 비늘, 지옥 같은 붉은 눈. 은자는 자신도 모르게 벽에 등을 대고 숨을 삼켰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다리는 이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성희가 밖에서 문을 벌컥 열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불도 다 꺼지고. 흐흡! 성희는 방깁구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캄캄한 집안, 바닥에 늘어진 거대한 뱀, 그리고 마루 틈 사이에서 은자를 바라보는 붉은 눈. 이건 말도 안 돼! 성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뱀은 입을 벌리고 날카롭게 씩씩거렸다. 곁에서 은자가 절박하게 소리쳤다. 뒤로 물러서. 함부로 다가오지 마. 하. 어머님, 저 괴물 뭐예요? 저게 대체 어떻게... 성희가 비명을 지른 순간 번개가 집 밖 세상을 하얗게 비쳤다. 순간 마루 밑 붉은 눈이 더욱 광폭하게 번쩍였고 거대한 몸집이 기둥 사이를 비틀며 안쪽을 향해 달려들었다. 도망쳐! 막무가내로 은자는 성희를 끌어당기며 방 밖으로 밀어냈다. 두 사람은 제대로 앞도 못 본 채 허둥지둥 마루를 넘어 부엌으로 달려갔다. 그러는 사이 거대한 뱀이 뒤따라 방 안을 기어다녔다. 나무 마루는 그 힘에 삐걱이며 주저앉았다. 은자는 진동하는 집안 구석, 뱀이 그들의 뒤를 쫓는 끔찍한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저게 대체 저런 뱀이 제주에 있었다고요? 성희는 울먹였다. 없어! 원래 이런 거 없어! 그 누구도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밖은 쏟아지는 폭우, 뒷마당조차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러나 집 안은 이미 뱀에게 점령당한 느낌. 은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며 뱀을 향해 소리쳤다. 네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은 내 거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뱀은 그 말에 더욱 거세게 몸을 흔들었고 붉은 눈이 한 번 더 번뜩였다. 바로 그때 집안 곳곳에서 고양이들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했다. 마치 뱀이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깐 멈칫하는 듯했다. 성희는 은자의 팔을 잡고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님, 무서워요. 저 괴물, 우리 죽을지도 몰라요. 은자는 성희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언제나 차가웠던 며느리.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이 집, 내 인생, 내 손으로 끝낼 순 없어. 은자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손도끼를 손에 쥐었다. 비에 젖은 바람이 작은 창문 사이로 밀려들었고 불길한 밤은 이제 시작이었다. 뱀의 붉은 눈은 방 안과 부엌을 번갈아 훑으며 천천히 조용히 이 집의 주인을 노렸다. 역사 속의 유령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제주 마을은 더욱 깊은 불안에 휩싸였다. 밤사이 집에서 들린 비명 그리고 정체 모를 생물의 움직임을 목격했다는 이웃들의 소문이 와전되어 온 동네를 뒤덮었다. 아침 햇살이 움푹 팬 골목과 어촌의 낡은 지붕 사이로 비스듬히 스며드는 순간 마을 회관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이장의 목소리는 유난히 무거웠다. 오늘은 조씨네 집 문제로 이렇게 다들 모였수다. 사람들은 동요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다친 고양이를 들고 온 아주머니가 흐느꼈고 다른 쪽에서는 어린아이를 뒷덜미에 안은 채 조심스레 주위를 살폈다. 제주에는 한동안 이런 공포가 없었다. 어젯밤 또 누가 소리 질렀지? 조씨 댁에서 맞지 않았과? 마을의 최씨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옛날에도 그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수다. 내가 어릴 적 바닷가에서 사람 죽은 뒤엔 꼭 그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지. 조성희는 회관 구석에 앉아 있었고 은자는 외딴 자리에 등을 곧게 세운 채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어떤 눈길은 두려움, 또 어떤 시선은 비난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은자 씨, 집안에 혹시 뭔가 감춘 것 있을까? 최근 뭐 이상한 일 봤다면 말해야 하오다. 은자는 한참 침묵하다 말문을 열었다. 몇 밤 전부터 마루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뱀 같은 게 꿈틀거렸수다. 피자국도 있었고 고양이들이 계속 사라집디다. 근데 이게 단순히 짐승 때문인지는 모르겠수다. 이장 할아버지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 사실 옛날부터 소문 많았지라. 1950년대 전쟁 끝 무렵 거기서 죽은 사람 많았다고 어르신들이 그랬수다. 그 말에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흡사 어두운 기운이 방 안을 한 차례 휘젓고 지나간 듯했다. 성희가 참다 못해 나섰다. 그만 좀 합시다. 시대가 어느 땐데 귀신이네 원한이네. 진짜 무서운 건 이렇게 남의 불행에 입방아 찢는 일이에요. 짧은 정적. 어떤 이들은 그녀를 못마땅한 듯 노려보았다. 네가 서울에서 와서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하지만 이 마을은 원래 그렇게 쉽게 변하는 곳 아니다. 동네 아저씨가 나직이 쏘았다. 뭐가 사실이고 뭐가 헛소문인지 누가 알아요. 그냥 어머님이 집에 오래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성희의 눈동자에 미묘한 두려움과 분노가 어렸다. 만약 정말 이 집에 무슨 원한이 얽혀 있다면 왜 현우 씨 집안만 겪어야 하는 거죠? 이 집 이미 옛집이에요. 다 버리고 서울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은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원한이 그냥 떠난다고 풀리는 게 아냐. 누군가 기억하고 아파하고 견뎌야만 흐려지는 법이지. 마을 분위기는 한없이 무거워졌다. 그때 한 노인이 갑자기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내가 어릴 때 바로 그 집 근처에서 피가 묻은 쪽지가 발견됐지. 누구 손으로 썼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그걸 집안에서 숨긴 거라 했어. 조씨 집 남자들 다들 뭔가에 쫓기는 눈빛이었지.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성희는 점점 안절부절 못해졌다. 결국 이 마을에 남은 사람은 이 집안뿐인 거요? 다들 겁만 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이러니 제가 집을 팔려고 하는 거죠. 이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집 팔아서 모두 해결될 것 같을까? 원한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을까? 남겨진 이는 결국 또다시 같은 일을 겪게 되어 있지. 은자는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속에 오래된 그림자가 도는 걸 느꼈다. 그날 저녁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다 오래된 찬장 아래에 쪽지가 하나 끼어 있는 걸 발견했다. 흐릿한 한자와 지렁이 글씨, 그리고 마치 피로 쓴 듯 누렇게 선명한 자국. 이 집은 내 것 아니다. 나는 누군가의 죗값을 대신 치른다.
밤이면 또 돌아오는 붉은 눈에 죽어서도 떠나지 못한다. 은자는 문득 등골이 서늘해지고 손끝이 저릿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결국 이 집 원한에 짓눌린 삶이 아니었을까. 성희는 자기 방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급박하게 통화했다. 네, 엄마. 여기 너무 이상하다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만 보고 수근거리고 밤마다 뭔 소리 들려서 미치겠어. 내가 아무리 팔려고 해도 집값도 뚝뚝 떨어지고 그냥 돈 받고 나가야지. 더 있다간 나까지 미칠 것 같아. 전화 너머에서 답이 들리지 않아도 성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집착이 엇갈려 있었다. 그날 밤 은자는 찬장 뒤에 숨겨놓은 쪽지를 가슴에 안고 침대에 누웠다. 문득 벽 너머에서 다시 한번 그 붉은 눈의 기척이 꿈틀거렸다. 과거의 유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그늘과 원한이 어우러진 이 집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창밖 파도 소리가 한없이 밤을 끌고 갔다. 물속에 잠긴 음모 제주 저녁 하늘에 구름이 가득했고 바다는 잔뜩 어두워져 있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출출한 파도 소리가 집안을 쓸고 지나갔다. 조은자는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지만 손은 심하게 떨렸다. 부엌 한 구석에는 며칠째 사라진 고양이의 목줄이 놓여 있었고 불길한 예감이 식탁 위에까지 스며들었다. 그때 거실에서 성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남몰래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네, 이 집 정말 곤란하네요. 예, 할 수만 있다면 당장 넘기고 싶죠. 네, 아니, 엄마라서 걱정되는 척하는 거지. 할머니만 버티고 있으니, 네, 내일 중으로 서류는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성희는 전화를 끊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류 봉투와 부동산 브로커 명함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동안 집안은 유례 없이 무겁고 마을 사람들과도 대화가 끊겼다. 지난밤 뱀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자 동네 아이들은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조씨 집에 독이 있다. 밤마다 검은 그림자가 돌아다닌다 라는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골목마다 번졌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성희는 조심스레 부동산 중개인을 집으로 불렀다. 두터운 금태 안경을 쓴 40대 남자가 문 앞에 나타났다. 아, 바로 이 집이군요. 요즘 제주도 해안가 집값이. 예, 그런데 최근 사건들 때문에 평가가 조금 조심스럽네요. 성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동물 문제 정도죠. 어르신 한 분만 설득하면 모든 게 순조로울 거예요. 곧 서울로 올라가야 해서요. 중개인이 집 안팎을 둘러보는 사이 은자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잠 못 잔 흔적으로 그늘져 있었다. 또 누구야? 또 무슨 꿍꿍이냐, 성희야? 성희가 뻔뻔하게 대답했다. 엄마, 이젠 끝내야죠. 어차피 여기서 더는 못 살잖아요. 누가 봐도 이 집 무서워서 안 올 판인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한 푼이라도 받죠. 은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팔라고? 이 집이 뭐 너 혼자 결정할 일인 줄 아냐? 내가 여기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한낱 외지인 말에 속아서. 성희는 이를 악물었다. 엄마가 이 집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우리 다 괴롭다고요. 현우도 나도, 심지어 손자까지. 그냥 나 좀 내버려 둬요. 중개인 남자는 묘하게 상황을 살피며 입을 삐죽였다. 최근 뱀 소문에 이미 마을서 이 집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젠 시세도 싸게밖에 못 쳐요. 그래도 서두르면? 은자는 중개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도 내 땅과 집 노리는 거지. 니들 돈 욕심 때문에 우리 가족 망가뜨릴 순 없어. 당장 나가. 분노에 찬 대화는 점점 수위가 높아졌다. 그 순간 집안 구석 나무마루에서 뭔가가 삐걱하는 소리, 그리고 아주 낮은 쉿쉿거림이 들려왔다. 중개인은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다. 창문 틈 사이로 거대한 검은 뱀 한 마리가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당 끝까지 이어진 검은 비늘, 붉게 빛나는 눈동자. 성희는 질겁해서 뒤로 넘어졌다. 저게 뭐야? 정말 독사인가?
은자도 숨을 삼켰다. 그러나 뱀은 집안을 한 바퀴 맴돌며 날카롭게 혀를 내밀고 천천히 중개인 쪽으로 다가갔다. 으악!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이 집 무슨 일이 있는 건 진짜 아닌 건데.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중개인은 구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집에 남겨진 두 사람 사이엔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다. 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속삭이듯 말했다. 이럴 줄 알았어. 이 집은 끝이야. 아무도 안 사. 은자는 이를 또박또박 악물었다. 이 집에 다가오면 거미든 뱀이든 악령이든 다 한 덩어리처럼 우리를 노려본다. 네가 자꾸 욕심 부릴수록 여긴 더 망가지게 돼. 성희는 울음기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엄마가 그러니까 다 우리 잘못처럼 되잖아.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왜 꼭 이 집에. 은자는 차갑게 말했다. 눈에 보이는 건 다가 아니야. 이 집 깊은 곳의 원한, 욕심, 도끼. 그걸 모르는 사람만 되려 끌려들지. 마을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다. 저 집에 산 독사 돌아다녀요. 누가 집 구경 왔다가 도망쳤다네. 이 소문은 결국 부동산 중개업자들조차 이 집을 멀리하게 만들었다. 며칠 새 집값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성희의 핸드폰 속엔 매매 중지라는 문자만 쌓여갔다. 밤 비가 또 내렸고 바닷가 집 창문에선 검은 뱀의 실루엣이 다시 어른거렸다. 조은자는 촛불 아래서 더 깊은 결심을 굳혔다. 이제야 알겠다. 무엇이든 내 손으로 끝을 봐야 한다. 살려면, 지키려면 스스로 마주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물밑 음모와 더불어 집안에 숨겨진 진실도 서서히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다. 죄악의 폭로 이른 새벽, 집안에는 한밤중의 습기와 음산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조은자는 잠결에도 어딘가 이상한 소리에 귀가 곤두섰다. 마루방, 부엌, 그리고 창고까지 집안을 2번, 3번씩 돌아보아야만 겨우 안심이 되었다. 요 며칠 사이 고양이 울음소리, 뱀의 슬금슬금 기는 소리, 성희와의 날카로운 말다툼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은자의 잠을 앗아갔다. 그날 아침 은자는 가족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낯선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다. 빛바랜 라벨에는 외국어로 주의사항과 함께 알아보기 힘든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기름진 냄새와 함께 파충류 사료 특유의 괴상한 냄새가 코를 파고들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누가?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동안 집을 맴돌던 괴이한 뱀, 낯선 독의 냄새, 동물의 피, 그리고 며느리의 불안한 행적까지. 설마 성희가? 그때 성희가 마루 끝에서 은자의 시선을 발견하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지금 뭐 하세요? 이거 내 물건이니까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은자는 통을 높이 쳐들었다. 이게 뭐야 대체? 우리 집에 이런 걸 왜 가져다 놨어? 네가 그 뱀을 끌어들인 거야? 성희의 목소리는 금방 분노로 변했다. 네, 맞아요. 내가 가져다 놨어. 뭐가 어때서요? 이 집 결국 다 썩어버릴 거라면 한 번쯤 제대로 뒤집어 놓을 필요도 있지. 은자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소리쳤다. 네가 이딴 짓을 해서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알아? 동물들이 왜 죽어나가는지 몰랐니? 내 욕심 때문에 죄 없는 피가 이 집을 더럽히잖니? 성희는 억울한 듯 이를 갈았다. 엄마는 모를 거예요. 서울에서 맨날 무시받으면서 여기서도 쫓겨나듯 살아야 하는 내 심정을. 뱀이든 귀신이든 이 집이 완전히 무너져야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은자는 통을 더 꽉 움켜쥐고 진한 증오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그 괴물과 똑같아졌어. 차라리 뱀에게 물려 죽는 게 낫겠다고? 참담하다. 정말. 서로의 시선이 앞마당에서 날카롭게 맞섰다. 바로 그 순간 거실에서 덜컹 소리가 났다.
검은 물체, 길고 괴이한 뱀의 그림자가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파고들었다. 성희와 은자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도망가, 창문으로. 아니야, 이젠 도망칠 수 없어. 은자가 손에 쥔 사료통을 몸에 숨긴 채 성희를 안방 한쪽으로 밀었다. 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은자를 밀쳐냈다. 다 엄마 탓이야. 내가 여기 오지만 않았어도 다 끝났을 텐데. 아니, 내 욕심이야. 가족은, 집은 그냥 포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격한 몸싸움이 거실 한가운데서 벌어졌다. 두 사람의 팔뚝, 손등, 얼굴엔 긁힌 자국과 핏방울이 맺혔다. 유리잔이 깨지고 쟁반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그때 뱀은 이 틈 사이로 차가운 눈으로 두 여인을 바라보다가 쟁얼음으로 다가왔다. 은자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부엌에 있던 빗자루를 움켜잡았다. 성희는 마루 끝에서 헉헉거리며 애절하게 소리쳤다. 엄마, 무서워요.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은자는 잔뜩 굳어진 손으로 성희를 끌어안았다. 다 끝나도 네가 내 딸인 것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죗값은 같이 짊어져야 해. 뱀은 입을 벌리고 그 붉은 혀를 날카롭게 내밀었다. 그 순간 뱀과 한 방울 차이로 두 여인은 서로를 지키듯 맞잡았다. 거실은 핏방울, 그리고 깨진 그릇, 널브러진 사료통, 후회와 절망까지 뒤섞인 광경이었다. 바깥에선 거센 바람과 파도 소리가 점점 더 커져왔다. 은자는 속삭였다. 이 집에 남은 마지막 죄, 이제 우리가 끝내자. 두려워도 피하지 말자. 이제 정말 모두를 위하는 길을 찾아야 해. 한밤중의 어둠 속에서 죄의 그림자와 두려움,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용기와 슬픔이 뒤섞이고 있었다. 생사를 건 대면 밤이 깊었다. 제주 바다의 거센 바람이 외벽을 후려치고 폭우는 지붕을 내내 짓눌렀다. 조은자와 성희는 거칠게 어질러진 거실 한가운데서 아직도 숨이 차도록 싸웠다. 깨어진 그릇과 핏자국, 쓰러진 가구들이 두 사람의 어지러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잠잠해진 순간 저 멀리서 다시 땅을 긁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쓱, 쓱, 쓱. 은자와 성희 모두 숨을 죽이고 바닥을 응시했다. 선명한 붉은 눈동자, 살집이 유독 두꺼운 검은 비늘의 거대 뱀이 어둑한 구석에서 점점 드러났다. 뱀은 몸을 비틀며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왔고 혀끝이 계속 공기를 가르며 쉿쉿 소리를 냈다. 성희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요? 저 괴물이 우리 둘 다 죽이려고. 은자는 손끝에 뻗은 떨림을 애써 감추며 딸을 일으켜 세웠다. 성희야, 정신 차려. 이 집, 이 생은 수없이 고된 한과 원망으로 얼룩졌지만 오늘 이 밤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끝내야 한다. 뱀의 눈빛과 두 여자 사이의 대치는 점점 더 첨예해졌다. 바닥에 흩어진 파충류 사료 냄새를 맡고 뱀은 더 날카로워진 듯 마루판을 세차게 두드렸다. 갑자기 뱀이 그곳을 뚫고 엄청난 속도로 들이닥쳤다. 은자는 준비해둔 손도끼를 힘껏 휘둘러 뱀의 몸통을 쳤다. 이젠 그만. 너도 네 안에 쌓인 독도 여기서 끝이다. 뱀의 비명이 방안을 가득 메웠다. 뱀의 붉은 눈에는 인간의 분노와 한이 번뜩였고 그 거대 몸뚱이는 피를 흩뿌리며 집안을 휘젓기 시작했다. 성희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진 채 뱀에게서 벗어나려 기어갔다. 뱀은 그런 성희를 휘감으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그만둬! 내 딸! 내 가족이야! 은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성희는 마치 갈 곳 없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살고 싶어! 엄마! 나 좀 도와줘요! 그 순식간 뱀이 성희의 종아리를 물었다. 피가 쏟아지며 성희는 고통에 몸을 뒤틀었다. 은자는 정신도 없이 뱀의 머리를 향해 도끼를 내리찍었다. 뱀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방안 공기가
쿵 내려앉았다. 뱀의 몸부림에 가구가 쓰러지고 집 전체가 흔들렸다. 피와 독, 분노와 원한이 뒤엉킨 거실 한가운데서 은자가 마지막 힘을 짜낸다. 우리 모두 누구도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않아. 하지만 이 집은 더 이상 고통과 원한의 고리로 묶이면 안 돼.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뱀은 마침내 힘이 빠져 바닥 위로 늘어졌다. 피가, 눈물이, 고통이 방 안 가득 퍼지고 은자는 성희 곁에 주저앉았다. 괜찮아, 성희야. 견딜 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성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숨이 거칠었다. 엄마, 난 아플 것 같아.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아니야. 넌 살아야 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해. 지난 잘못, 욕심,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는 거야. 바깥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창을 때리며 밤을 삼킬 듯 어둠이 무겁게 내렸다. 두 사람의 피가 바닥에 한 줄기 강처럼 스며들었다. 뱀의 시체는 점점 차가워졌고 은자의 눈동자엔 복잡한 감정, 후회, 슬픔, 그리고 조용한 해방감이 스쳤다. 이 밤, 이 집,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죄와 두려움. 그러나 마침내 내 손으로, 나와 너의 손으로 끝냈다. 한참 만에 성희가 힘겹게 은자의 손을 움켜쥐었다. 상처투성이 손바닥 위에서 두 사람의 천이 마지막 희망처럼 미약하게 이어졌다. 피로 물든 새벽, 사라지는 어둠 역대급 폭풍이 지나간 아침. 제주 마을 골목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집 주변을 감싼 바다는 밤새 소용돌이치며 해변의 자갈과 해조류를 모두 집 앞까지 덮쳐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어둠을 뚫고 이른 새벽부터 조신해 집을 불안하게 둘러싸기 시작했다. 한 노인은 무거운 문짝을 밀치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조시댁, 밤새 조용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뒤이어 몇몇 어른들과 이장까지 들어섰다. 집안은 부서진 가구, 깨진 병, 흩어진 피, 전쟁터 같은 풍경이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창백해진 조은자와 성희가 서로를 아는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그 옆으론 거대한 뱀의 사체가 싸늘하게 뻗어 있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장과 몇몇이 놀라 달려와 두 사람의 맥을 짚었다. 잔뜩 뜬 눈으로 바라보던 은자, 그리고 천천히 눈꺼풀을 떼던 성희, 희미한 숨, 간신히 이어진 생명. 어서 구급차를 불러. 피가 너무 많아. 빨리. 마을 사람들은 허둥지둥 안팎을 뛰어다니며 외쳤다. 집 안 언저리에는 피냄새 사이로 남겨진 두려움의 잔향이 떠돌았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바삐 실내로 뛰어들었다. 응급치료가 시작되는 순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은자는 흐릿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켜야 해. 아무것도 빼앗기지 마라. 이 집은 바다와 함께 살아온 우리 모두의 것. 성희의 눈에서는 뜻모를 눈물이 흘렀다. 엄마, 제발 이번만은 용서해 주세요. 실려나가는 구급차 뒷좌석에서 누군가는 의식이 멀어졌고 누군가는 겨우 희미한 빛 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속삭였다. 곧이어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동트는 바다로 울려 퍼졌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꼭 껴안았다. 살아만 있어라. 제발. 집안에는 여전히 피비린내와 깨진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굳어진 뱀의 몸뚱이도 누군가의 분노와 한이 모두 끝났음을 암시하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새벽빛이 창문을 타고 살며시 안으로 스며들었다. 구급대는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실어갔지만 단 한 사람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혼자 남은 자는 거실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손가락에는 여전히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움켜쥔 손에는 깨진 액자와 바닷가 사진이 함께 쥐어져 있었다.
모든 게 끝이 난 걸까? 마당에는 어제의 폭풍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기진맥진한 채로 살아남은 사람은 지친 눈으로 집안을 바라보았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붉은 손자국이 발해가고 있었다. 시신을 수습하려 들어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는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다. 결국 한 집안이 다 이렇게 됐구나.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했다. 산자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죽은 자에게는 편안한 바다가, 저 멀리 철썩이는 파도 소리, 그리고 환한 아침빛 아래 집안의 그늘은 점점 옅어졌다. 살아남은 자가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쓰러진 집 문지방을 껴안았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기억, 가시지 않는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끝나지 않은 어둠이 햇살 속에서 조용히 녹아내렸다. 새벽은 이렇게 다시 찾아왔지만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할 아픔을 안고 있다. 그러나 멋지 않는 바람, 다시 돌아올 파도, 그리고 서서히 밝아오는 빛 속에서 조용히 속삭인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이 집도, 이 바다도, 그리고 나도. 그렇게 피로 물든 새벽이 지나가고 슬픔과 상흔이 점점 바래가며 이 집, 이 가족, 그리고 제주 바다에는 언젠가 올 평화가 조심스럽게 찾아들기 시작했다.